everyone! 제나의 기초영문법 게이트웨이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 형용사 그리고 부사를 배워볼 거예요. 이 형용사와 부사를 많이 아시면 여러분이 영어로 할 수 있는 말도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해지거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형용사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는 분들은 Grammar Gateway Basic 유닛 65, 66, 67 같이 보면서 강의 들으시면 훨씬 더 좋고요. 여기에 연습 문제가 또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교재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알고 계시는 형용사가 뭐가 있었을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PD님, 형용사 하면 떠올리는 단어가 있나요? beautiful 하셨는데요. beautiful 좋아요. 아름다운. 자, 이런 꾸며주는 단어, 아름다운과 같은 단어를 형용사라고 합니다.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를 많이 알게 되실 건데요. 일단 어떤 단어인 거냐면 사람, 사물, 장소의 상태 또는 특징을 꾸며줄 때, 꾸며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름다운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nice, pretty, big, expensive, hot. 어떤 이제 사람은 뭐 예쁘다, pretty 할 수도 있겠지만 사물이 크면 또 big이고 물건이 비싼 거라면 expensive.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더운, 큰, 비싼 이렇게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형용사 뒤에 명사가 붙는 형태를 먼저 볼 건데요. 자, 문장으로 가기 전에 단어부터 한번 봐보세요. nice man, pretty garden, favorite sport 이렇게요. 그래서 단어 앞에, 명사 앞에 형용사가 붙는다는 점을 이해하시면서 문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met Dr. Morris? Dr. Morris 씨를 만난 적 있어? 그분 알아? 그분 어때? 이제 사람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Yes, he's a nice man.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요. 이게 이제 사람을 묘사할 때 nice 말고도 he's a good man. good 또 사람을 말할 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되게 현명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다양한 단어들이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장도 읽어보세요. We bought a house with a pretty garden. 집을 샀는데 with가 붙으면서 뭐뭐가 있는. 그래서 pretty garden, 예쁜 정원이 있는 집을 샀어요. pretty 대신에 a beautiful garden, 아름다운 garden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 다음 문장 읽어보세요. What is your favorite sport? favorite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바로 또 형용사, 대표적인 형용사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스포츠라고 한국어로 하는데 사실 그 스포츠는 복수형이라서 그 종목을 이제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sport, 발음도 주의해서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농구야 이렇게 말하면요. My favorite sport is basketball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문장, 그리고 비동사와 함께 쓰일 때를 볼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형용사, 뭘 꾸며주는 단어죠? 사람도 꾸미고 사물도 꾸미고요.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해줄 때 비동사, I am, 그리고 it is, 그죠? 그리고 was, 과거 시제도 있고. 네, 이렇게 비동사와 쓰이는 단어를 보실게요. 자, 목이 마른이라는 단어 thirsty 문장으로 해보세요. I'm thirsty. 목 말라? Are you thirsty? 이렇게. 네, 비동사와 쓰였습니다. Can I have a glass of water? 물 한 잔 좀 마셔도 될까요? I'm thirsty. 배가 고픈 것도 형용사죠? 배고픈 건 뭐예요? I'm hungry. 자, 그럼 그 다음 Don't touch that pan. 그 후라이팬 할 때 그 pan입니다. 그 글씨 쓰는 펜은 이 펜이죠. 네, 발음도 이제 스펠링도 좀 다르죠. pan. It's hot. 뜨거워. 사실 날씨가 더울 때도 it's hot today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네, 이 pan이 뜨겁다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보세요. Charlie's old apartment wasn't big, but it was expensive. 그래서 이거 과거 시제로 나왔네요. was not이 붙었어요. 축약형으로 wasn't big. 크진 않았지만 비쌌어요. was expensive. 자, 이거 한번 현재 시제로 바꿔보세요. 내 아파트가 크진 않은데 비싸. My apartment isn't big, but it is expensive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평상시에 많이 보시고 또 들어본 그런 문장들에 형용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다양한 문장을 만들 때 필요한 이 동사 5가지를 보실게요. look, smell, sound, taste, feel. 감각을 나타내는, 그 오감을 나타내는. 그래서 보이고, 냄새가 나고, 어떻게 들리고, 어떤 맛이 나고, 어떻게 느껴지는 거는 모두 형용사와 어울리죠. 왜냐? 형용사는 어떤 상태를 꾸며주는 단어니까요.
자,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양한 단어를 붙여볼 건데요. 여러분 발음 한 번씩만 해볼게요. Look, smell, sound, taste, feel. 자, 이번엔 문장으로 하나씩 연습해 봅시다. 너 슬퍼 보인다.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너 슬프구나 라면 you are sad 인 건데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죠. You look sad. What happened? 자, 바꿔볼까요? 너 되게 기분 좋아 보인다. 친구가 엄청 기분이 좋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땐 You look happy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이요. What is this? It smells strange.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smell 동사에 s가 붙었어요. 왜냐? it. 그쵸? it에는 동사에 s가 붙습니다. 그래서 smell is 가장 이제 많이 하시는 실수가 smell is strange 이러면 냄새가 이상해. 굉장히 한국식 브로큰 잉글리시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통 동사로 쓰입니다. It smells great. 좋아요. 냄새가 it smells bad. 나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장도 봅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Do you know this song? It's good. 원래는 이제 그냥 좋다고 해도 돼요. 오, 되게 좋게 들린다? It sounds great. Sounds great. 여러분 이렇게 어떤 뭐 노랫소리 막 새가 짹짹짹 지저귀는 소리 막 이제 그런 다양한 그런 소리에 sounds great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뭐 친구의 의견이 좋을 때도 어떤 친구의 그런 아이디어가 좋을 때도 그래 좋다 좋다. 토요일에 우리 밥 먹고 영화 보자. 좋아 좋아. 그럴 때도 sounds great 할 수 있어요. 되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taste, 맛이 나다라는 동사 같이 발음해 볼게요. 여기도 s가 붙어 있으니 발음 주의해 주세요. The soup tastes great. Can I have some more? 스프 맛있다. 좀 더 먹어도 될까? 사실 맛있다고 하면은 그냥 is delicious라고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delicious도 맛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tastes가 있기 때문에 굳이 delicious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tastes great. 자, 그 다음 문장도 읽어볼까요? William lives alone, so he feels lonely sometimes. 가끔 외롭게 느낀다. 물론 그는 가끔 외롭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비동사와 같이 쓰인 형용사죠. 그런데 느낀다라는 걸 넣을 수 있죠. 자, 한번 이 마지막 문장은 나로 바꿔볼까요? I live alone, so I feel lonely sometimes.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엔 2장 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용사와 부사를 같이 오늘 배우는 또 이유가 있거든요. 형용사라는 다양한 예시를 보셨을 때는 뭐 예쁜, 아름다운 이렇게 은는, 뭐뭐한 이렇게 끝나는 단어를 형용사로 보셨는데요. 부사는 쉽게 말하면 뭐뭐하게로 끝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막 뭐를 꾸며 막 뭐 동사를 꾸미네, 뭐를 꾸미네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쉽게 흡수하시려면 의미가 뭐뭐하게로 끝나고 보통 ly로 끝나는 단어를 부사라고 해요. 그래서 행동이나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말하는 단어. 행동하면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영어 공부하는 것도 행동이잖아요. 근데 영어 공부를 정말 진지하게, 정말 열심히 막 소리 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사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행동, 막 달려요. 막 빠르게 달려요. 느리게 달려요. 그런 모든 단어들이 이제 부사예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간단히 보시면 그동안 들어보신 적 있는 단어일 거예요. carefully, clearly, easily, comfortably, well. 이렇게 예외적으로 좀 다르게 생긴 ly가 붙지 않은 단어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주의해서 다양하게 연습해 봅시다. 자, 부사 만들기, 형용사 그리고 ly가 만납니다. 자, 대표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특징은 이렇게 그냥 그대로 ly만 붙이는 형태예요. 스펠링의 변화가 없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단어인 clear에 ly를 붙이는데요. 저희 같이 발음해 볼 건데 발음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ly가 li잖아요. 근데 이 L 발음을 좀 하셔야 돼요. 혀 끝을 살짝 무는 느낌을 떠올리면 좀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냥 한국어 리가 아니라 li, clearly, quickly, quietly, regularly, slowly. 자, regular가 뭐 정기적인, 규칙적인 이라는 뜻이라면 약간 뭐뭐한 이렇게 끝나는 게 형용사라면 지금 요렇게 ly가 붙으면 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뭐뭐하게, 느리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 하나가 두 개가 되는 더블, 트리플이 되는 거죠. 형용사 부사를 같이 연습하시면요. 자, 이번에는
발음의 변화는 그렇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스펠링의 변화가 있는 요것들을 볼게요. 이렇게 y로 끝났을 때는 그냥 ly가 아니라 i로 네, y를 바꿔서 ly를 붙입니다. 같이 발음해 볼까요? easy, easily, busy, busily, 바쁘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e로 끝나는 le로 끝난 단어에서는 e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y만 붙였습니다. 그죠? 네, 같이 발음해 볼게요. gentle, gently, comfortable, comfortably, 편안하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c로 끝나면 a를 추가로 붙입니다. 그래서 gully 이렇게. 자, 같이 한번 발음해 보세요. dramatic, dramatically. 그죠? 자, 여기도요. automatic, 그러니까 오토 하지 마시고요. automatic, automatically.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불규칙이 있어요. 좋은, 좋은이면 사실은 그의 원래 규칙대로라면 ly를 붙여야 되는데 싶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well. 그래서 뜻은 잘. 공부를 잘해? 그럴 때는 사실 she's a good student. 뭐 이렇게 말해요. She's a good student. 그리고 이제 뭐 노래를 잘해? 그럼 she's a good singer. 근데 sings well.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단어를 두 개를 같이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문장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 단어 방금 표에서 보신 거예요. 자, 문장으로 한번 자연스럽게 말해볼게요. I bought new glasses, so now I can see clearly. 선명하게 볼 수 있어. 선명한, clear, 명백한, 뭐 그런 단어에서 나온 ly 부사죠.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Most children can learn foreign languages easily. 대부분의 아이들은 쉽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 easy, easily. 자, 발음할 때 주의사항은요. 이 a를 길게 하셔야 돼요. easily가 아니라 easily, easily 이렇게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comfortably랑 well이 들어갔죠? 자, 읽어보세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해? I'll stay and watch TV comfortably at home. 편하게 집에 있으면서 TV를 볼 거야. 자, 그러면 너 편하게 쉬어. 그럴 때도 relax comfortably가 되겠죠. comfortably.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도요. sit comfortably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도 읽어볼게요. Our computer is very old, but it still runs well. 작동하는데 잘 작동합니다. run도 되고요. work도 돼요. 작동한다는 게. 그래서 it still works well. 그리고 그냥 잘 작동이 아니라 정말 잘 작동하면은 really를 또 붙여줘도 돼요. It still runs really well. 그래서 이렇게 부사는 행동, 동작, 그런 움직임을 꾸며주는 단어라고 계속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사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빈도를 나타낼 때 쓰는 부사를 배워볼 거예요. 빈도부사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지라도 이렇게 always 같은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always가 한 100%의 느낌이라면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never는 의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never and ever 전혀 never 빵프로입니다. 그래서 sometimes가 한 중간에 뭐 이렇게 50% 정도로 보시면 되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는 이렇게 점점점 빈도가 이렇게 없어지죠. 같이 한 번씩 발음해 봅시다. always, usually, often. 자, 이거는요, T 발음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T 발음을 안 하는 원어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often도 되고 often 이렇게 often, often 이렇게 발음해 보시고요. sometimes, r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는 거예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안 한다는 거는 아니고 그냥 정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이런 느낌이랄까요? 아예 don't는 사실 never죠, never. 그래서 이거는 거의 안 하는 거니까 I don't really, 별로 안 하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never, 안 하는 거, I don't 이렇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예 안 하시는 거, 절대 안 하는 거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뭐 나는 절대 전혀 스모크를 안 합니다. I never smoke 할 수도 있고. 근데 가끔 뭐 술은 마셔요. 그러면 또 I sometimes drink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의 일상을 나타낼 때 굉장히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빈도부사는 현재 시제와 이렇게 자주 쓰이는 편이에요. 현재 시, 옛날 얘기보다는 일상이죠. 자, 그럼 한번 일상적인 문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는 항상 샤워를 해요. 항상 아침에. 발음해볼까요? I always take a shower in the morning. I always take a shower in the morning. Me too. I always wash my hair and eat breakfast in the morning. 항상 아침 먹어요, 저는. 자, 그 다음. John usually wakes up around 7 a.m. 보통 오전 7시쯤에 일어나는데
주말 같을 때는 7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느낌? 왜냐면 always는 아니니까. 자, 계속해서 볼까요? I often travel abroad. 여러분도 같이 발음하고 계신가요? 같이 발음해보세요. I often travel abroad with a friend. I sometimes go alone. 자주 친구랑 가지만 sometimes 혼자 가기도 하고. 빈도죠. 자, 계속해서요. We rarely cook dinner these days. 요즘은 좀처럼 요리를 하지 않아요. 거의 하지 않아요. We usually eat out. 보통 외식하죠. 자, 반대인 경우도 있죠. 보통 외식을 더 안 하고 이제 요리를 더 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바꿔가면서 하면 돼요. We rarely eat out. 외식 거의 안 해요. We usually cook at home. 할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이요. We have never been to Africa. 자, 요 never는요. 이와 같이 일상적인 거 외에도 이런 have pp, 현재 완료 시제 경험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나 아프리카 가본 적 없어. 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축약형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I've never been to Africa.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빈도부사는 그 빈도의 순서대로 이제 소리내서 많이 외워보시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형용사와 부사를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이라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재로 같이 보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어요. 자, 먼저 비교급은요. 말 그대로 비교를 할 때 씁니다. 비교. 그러니까 비교하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비교하는 대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오늘은 더 덥네. 근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네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이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의미는 더 뭐뭐한, 더 뭐뭐하게, 더 뭐뭐한 형용사, 그죠? 더 뭐뭐하게 부사. 그래서 형용사, 부사, 그리고 er 붙이기도 하고 more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규칙은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왜냐면 단어에 따라서 more가 붙을 때도 있고 er가 붙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규칙을 좀 알아야겠고요.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양하게 익혀놔야겠죠. 자, 한번 또 비교급 뒤에 then, 비교 대상이 나올 때도 한번 보실게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어제가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언니보다, 그죠? 아니면 과거의 나, 내가 예전의 나의 모습보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then 뒤에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의 그 뒤에 then 뒤에 대상이 일단은 이렇게 사람일 때의 형태를 보시면요. than me. 그러니까 너가 나보다 키가 커. 그럴 때 you're taller than me가 될 수도 있고요. you're taller than I am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명칭은 여러분 제가 대명사에서도 뭐 목적격, 대명사 뭐 이런 거 같이 주격 같이 배웠었는데 어쨌든 형태를 이해해 주세요. 그보다, 너보다. 근데 그보다 할 때 힘도 되고 his도 되고 너보다. 뒤에 이렇게 동사가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같이 다양하게 한번 이거 문장으로 또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ake your jacket. It might get colder tonight. 이거는 비교 대상이 없죠. 그냥 오늘 밤에 더 추워질지도 몰라. This cafe is noisy. 이 카페 시끄럽다. 더 조용한 곳 알아? Do you know a quieter place? 여러분 같이 발음할 때요. quieter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미국식으로 발음하는 편인데 T, 그 water의 water처럼 발음이 약간 흘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quieter. So do you know a quieter place? 자, 더 큰 곳을 찾을 수 있죠. 카페가 너무 작으면. Do you know a bigger place?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저희 이렇게 비교급 만드는 형태는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볼 건데 일단 er가 붙었다는 거를 인지하면서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자, 그 다음 silver is cheaper than gold. 그래서 여기서는 은이 금의 비교 대상이 되었어요. 그죠? A is cheaper than B. 그죠? 자, 그 다음에 Larry is 1 year older than me. 자, 여기가 이제 별표인데요. 여러분 비교 대상이 Larry가 나의 비교가 되고 있어요. 자, 저희 조금 전에도 배웠는데요. 뒤에 나보다에는요, than me도 되고 than I am도 됩니다. 자, 두 가지 다 같이 한번 각각 발음을 한번 더 해보죠. 읽어보세요. Larry is 1 year older than me. Larry is 1 year older than I am. 혹시 형제자매 있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네요. 저는 저의 sister보다 3살이 어려요. 언니가 3살이 많다고 해도 되고 제가 3살이 어리다고 해도 되죠. My sister가 주어면 My sister
is 3 years, 그러니까 3살이 앞으로 나오는 거죠. older than me. 근데 제가 주어면 I am 3 year 앞에 나오고 younger than my sister. 그러니까 younger than her, younger than she is, 그러니까 younger than my sister, younger than my sister is.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는 점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비교급의 형태, 그 스펠링의 변화를 볼게요. 사실 회화적으로는 스펠링의 그런 특이사항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미개 G가 하나 더 붙는다는 거를 몰라도 그냥 bigger 발음은 하실 수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ER가 붙는 단어가 있고, 대표적으로 nice, nicer처럼요. 그런데 more가 붙는 단어가 있어요. beautiful, more beautiful.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단어가 좀 길어지면 뭐 2글자, 3글자의 느낌으로는 more가 붙을 때가 되게 많은데, 이게 규칙이 막 무조건은 아니고 멋대로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많이 익히고 계속 노출하시고 발음하시고 그렇게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발음 한번 해볼까요? nice, nicer, wide, wider, big, bigger, thin, thinner, early, earlier. 그죠? pretty, prettier. 이제 이런 게 발음이 조금 그렇네요. pretty, prettier 또 맞지만 pretty, prettier 이런 연음의 발음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more 붙인 거 가볼까요? more beautiful. 그러니까 beautifuler 하는 그런 미국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어떤 TV 다큐를 보다가 뭐 한 대여섯 살, 6, 7살 정도의 그 아이가 인터뷰를 하는 그런 말을 봤는데, 한국인 아이들도 문법적으로 틀리면서 말할 수 있잖아요. 말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그래서 ER가 붙는다는 걸 안 거죠. 그 미국인 애기가. 근데 그 애기가 beautifuler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는 듣지만 틀린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해를 하고 네, 익히고 있는 중이죠. 자, 계속해서 조심히인데 이제 더 조심하는 거. more carefully, more comfortable, more expensive. 그러니까 이런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죠. expensive에 ER 붙인다는 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니까요. 이렇게 그냥 자꾸 많이 보다 보니까 아시는 단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도요. 여기는 불규칙이기 때문에 몇 가지가 없어요. good, better, bad, worse, far, farther. 그래서 뜻은요. 좋은, 더 좋은, 나쁜, 더 나쁜. 그죠? 먼, 더 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 같이 한번 연습하시고요. 이제 문장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I like this TV, but I still want a wider one. 더 넓은 걸 원해. 그러니까 이렇게 더 넓은 TV. 그러니까 저도 TV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지만 TV가 업그레이드돼서 나올 때 신제품이 나오면 막 더 넓은 데까지 커버하고 뭐 그러는 형태 있고, 아니면 그냥 크기 자체가 인치가 커지면 I still want a bigger one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Lucy changed her hairstyle. 루시가 머리 스타일을 바꿨어요. Yeah, I just saw her. 방금 막 그녀를 봤는데 she looks prettier. 더 예뻐 보이더라. 저희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머리를 새로 하고 온 친구에게 야, 너 헐 났다. 그럴 때도 you look better. 그러니까 그냥 예쁘다가 아니라 이제 better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너 훨씬 더 보기 좋다. better, good, better 같이 외워보시면 좋겠죠? 자, 이번에도 발음 같이 해볼게요. I think roses are more beautiful than lilies. 그래서 roses가 lilies에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Those chairs look more comfortable. 그래서 의자들이 더 편해 보여. 그러니까 의자가 막 많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의자들은 these chairs. 저기 있는 의자들은 those chairs. 저희 카페를 가더라도 약간 그 의자나 소파의 형태가 다양해서 나무 의자가 있기도 하고 소파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야, 저기 좋다. 그럴 때 let's sit there. Those sofas 라고 할 수도 있겠죠. Those sofas look more comfortable.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I put some salt in this soup and now it tastes worse. Oh no. 이제 it tastes better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금을 넣었는데 더 나빠진 거죠. tastes worse. 더 안 좋아졌어. 이렇게요. 되었나요? 네, 이렇게 비교급은 여러분들 은근히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 정말 많이 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형용사 부사, more 붙이기, ER 붙이기를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최상급을 배울게요. 비교급이랑 규칙이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이게 이제 EST를 붙이는 단어도 있고 most를
를 붙이는 단어도 있는데 조금 전 비교급에서 er 붙이기도 했고 아니면 more를 붙이기도 했죠. 동일합니다. 그런데 뜻이 이제 제일인 거죠. 가장 뭐뭐한. 이 최상급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the와 함께 쓰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the best, the best, you are the best. 너가 최고야. 더는 약간 무조건 붙는달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단어가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상급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발음해 볼 건데요. 이 close라는 단어에 st가 붙어서 the closest가 됩니다. st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트 이렇게 발음하면 어색하고요. 그냥 정말 st 이렇게 한국어로 따지면 이렇게 소리가 살짝 나는 느낌으로만 해보시면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lose, the closest. Large, the largest. 이렇게요. Big, the biggest. Hot, the hottest. Early, the earliest. Easy, the easiest. 가장 쉬운이 되겠죠? The easiest. 자, 그 다음에 좀 단어의 그 길이가 길어졌어요. popular 이렇게 3음절 3글자 이상인 경우는 보통 more 그리고 most를 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 most popular 강세가 most에 있어요. The most crowded, the most widely.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규칙한 형태가 있습니다. 비교급은 good의 비교급은 맞아요. better이었고 bad의 비교급은 worse였고요. 그리고 far, 먼, 더 먼은 farther이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비교급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같이 발음해 볼게요. The best, the worst, the farthest 이렇게요. 되었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장으로 한번 익혀봅시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Emily has worked here the longest. She started 20 years ago. 와우. 그래서 이 동료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문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밀리가 제일 오래 일했잖아. 그럴 때 the longest 되었나요? 반대는 뭘까요? 내가 여기서 제일 짧게 일했다면 I have worked here the shortest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이요. That gym just opened. 헬스장이 막 열었어요. opened. It's the newest gym in the city. 가장 최신, 제일 새 거인 헬스장인데 여기서도 이제 반대로 해보면 가장 오래된 거면요. The oldest gym in the city. 그래서 이 old, new 이제 이런 단어는 뒤에 EST가 붙은 거죠. 짧으니까. 자, 그 다음이요. Where is the closest bank from here? 이거는 정말 여행할 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여행 영어 느낌의 문장이네요. Where is the closest bathroom, you know, like restroom, or like a subway station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most가 붙은 단어 문장 같이 가볼게요. This is the most popular song these days. Everyone listens to it. 제일 인기 있는 노래. The most popular. 근데 이게 최고의 노래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제일 좋은 노래는요. The best song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 best가 여기 나왔네요. 같이 읽어보세요. I had the best birthday. It was so fun. 정말 최고의 생일을 보냈어. 그러니까 최고의 하루였어 라고 할 때도 I had the best day in my life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여러분 형용사와 부사를 쫙 정리해서 간단히 퀴즈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감각동사가 아닌 것. 여러분 감각동사는요, 어디서 배웠죠? 형용사와 같이 붙어서 냄새 좋다. 되게 좋게 들린다. 되게 좋게 느껴지고, 그죠? 맛도 좋고. 여기서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네, 3번입니다. hear. 이거는 듣다라는 동사가 맞는데요. 이 감각동사로는 sound가 쓰이죠. 그래서 되게 좋게 들린다. 좋은 소식, 또 뭐 좋은 아이디어일 때도 sounds good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It sounds great 이렇게요. 되었죠? 자, 형용사, 부사 형태가 잘못된 것은 같이 한번 발음하면서 스펠링을 좀 볼게요. clear, clearly 맞죠? 무슨 뜻이죠? 선명한, 선명하게 이제 보여. 안경을 써서. busy, busily 맞죠? y로 끝날 때는 i를 넣습니다. 그래서 busily 바쁘게, 바쁘게. dramatic 이게 이제 드라마틱 이렇게 해서 한국어로도 막 뭐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을 수 있고요. 뭐 이런 단어를 들어본 것 같아요. 드라마틱, dramatic. 약간 좀 극단적인
굉장히 큰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극단적으로, 극단적이게 dramatically. 맞죠? gully, A-L-L-Y 이렇게. 사실 스펠링은 몰라도 발음하실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gentle, gently. 좀 이상하게 생겼죠? E가 있을 때는 E를 빼고 그냥 Y를 붙여서 gently, 이렇게요. 되었죠? 젠틀하게. 형용사 비교급, 최상급 형태가 잘못된 것은 마찬가지로 발음하면서 한번 봅시다. big, bigger, the biggest. pretty, prettier, the most prettiest. Nope. 네, 이게 지금 er가 붙었을 때는 more가 중복으로 안 나오죠? 마찬가지로 est가 붙었을 때는 most가 중복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자, 3번, 4번도 볼게요. good, better, the best. 네, 맞죠? 불규칙한 형태고요. beautiful, more beautiful, the most beautiful. 맞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소리내서 말하고 계신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문제를 풀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회화적으로 스피킹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발음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수업에서는 형용사와 부사를 전반적으로 같이 정리해 보았어요. 마지막으로는 비교급, 최상급까지 배워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부분들을 쫙 정리하시면서 또 교재에서 다양한 그 practice quiz, 다양한 문제들, 또 문장들 보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Grammar Gateway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날게요. Bye everyone!